동백동산의 동물들은 4.3 당시 주민들을 숨겨주었고 연못에서 주민들은 물을 기르다 먹을 수 있었다. 당시를 기억하는 선을 주민들은 사람들을 숨겨주고 품어주었다 한다. 제주 4.3 때는 우리를 숨겨주기도 해주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자연이라는 게 너무나 고마운데 역사적으로 어지러울 때 우리를 숨겨줬던 그 의미로 자연도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서 좀 더 주민들한테 깊이 물어보니 그 오늘 소개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지역 주민들이 숨었던 곳 동굴, 용암 동굴, 곶자왈 안에는 용암 동굴이 여러 군데 있고 지역 주민만 아는 동굴이 있었던 거죠. 용암 동굴이 많아서 지역 주민들은 이 동백동산 안에 용암 동굴에서 4.3 때 은신처로서 많이 쓰였고요. 또 그리고 동굴이 무너져서 만들어진 궤 이런 데도 사람이 이렇게 숨었던 곳이 많은데 그 중에 이렇게 우리가 찾아갈 수 있고 많이 알려진 곳이 도틀굴, 묵시물굴, 그 다음에 반목굴, 대섭이굴 요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948년 11월 25일 피신해 있던 마을 주민 한 사람이 밤못에 물을 길러 나갔다가 수색대에 발각되어 도틀굴에 피신해 있던 마을 주민들이 현장에서 총살당하고 나머지는 고문을 당했다. 어린 친구들한테 4.3을 얘기할 때는 저는 그렇게 합니다. 이 4.3이라는 게 먼 옛날의 옛날 얘기가 아니다.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린 친구들은 4.3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굉장히 먼 다른 나라 이야기 자기한테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이렇게 멀리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할머니 나이가 몇 살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어린 친구들은 70세, 80세 요 정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할머니가 한 3살 때 제주에서 일어난 일이야. 할아버지가 한 살 때 일어난 이야기야. 이제 요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우리의 이야기구나. 요렇게 좀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4.3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지금 이게 우리가 이렇게 몸으로 느껴야 되고 바로 내 얘기구나. 이렇게 느끼게 하는 것을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곳에 1948년도 12월 21일에 이 마을이 불타요. 선을이라는 마을이 소개령이 내려지면서 마을이 불태워지는데 그때 지역 주민들은 소개령이 내려지면서 마을로 내려가라, 함덕으로 내려가라, 해안가로 내려가라 이런 명령을 받지만 사실은 집에 키우던 개, 강아지 또 뭐가 있겠어요? 돼지 또 농사 이런 것들도 많잖아요. 그걸 다 버리고 어떻게 가겠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대요. 저 동백동산에 있는 용암동굴에 가서 한 3, 4일만 이렇게 숨었다 나오면 괜찮아지지 않겠어? 그러면 그래도 우리 곶자왈에 용암동굴에 가서 숨자. 이렇게들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마을에 한 250여 명이 이 동백동산에 들어와서 용암동굴을 찾아서 은신처를 찾기 시작하는데요. 여기 도틀굴에 한 청년들 25명, 이따가 갈 묵시물굴에 한 주민들, 노인들, 어린이들 해가지고 한 200여 명이 용암동굴에 숨었다라고 해요. 이 도틀굴에 사람이 숨어 들어간 거는 한 11월 21일 정도니까 겨울이죠. 예, 겨울이고 발각된 게 한 12월 25일? 예, 25일 정도니까 사실은 한 4, 5일을 이 속에서 이렇게 숨어 사는데 근데 겨울인데 이 용암 동굴은
땅속 깊은 곳까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용암동굴은 그 지열과 습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한겨울이라 할지라도 일정한 온도, 그 다음에 한여름이라 할지라도 일정한 온도예요. 그 온도가 이 굴을 통해서 지금도 올라오는데,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중에도 이게 이렇게 그 온기가 올라오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겨울에는 따뜻하게 느껴지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느껴지는 온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11월 21일쯤에 들어가서 한 4, 5일을 견뎠는데 아마도 굴 속에는 따뜻했을 것이다. 예, 이렇게 상상합니다. 네, 여기는 그 도틀물이라는 곳입니다. 이렇게 도틀물, 익숙하죠. 아까 금방 봤던 도틀굴하고 연결되는데요. 동굴 속에 숨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냥 1시간 잠깐 있다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 조건의 동굴을 숨어드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도틀굴, 목시물굴 보는데 목시물굴 옆에도 목시물이 있어요. 여기도 도틀굴 옆에 도틀물이 있는데요. 여기는 사람들이 먹었던 물입니다. 4.3의 어지러운 역사에서 도틀굴에 들어갔던 청년들의 한순간 목을 축이게 했던 귀한 생명수가 있었던 곳이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판이, 용암동굴 판이 보이잖아요. 이게 용암동굴 뚜껑이에요, 뚜껑. 네, 이 밑에가 다 동굴인 거예요. 절박함, 그리고 암흑, 그런 생각밖에 안 났던 것 같아요. 동굴 속에 들어가면 정말 눈 떠도 까맣고 눈 감아도 까맣고 눈 떴는지 감았는지 똑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은신처에 숨을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도틀굴이 그 11월 25일 날 발각이 되거든요. 거기서 발각된 주민들이 거의 학살 다 당하는데 몇 명을 이렇게 고문을 해서 또 어디에 숨었냐를 이렇게 하는데, 그 뒷날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이게 목시물굴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분을 앞세워서 이제 목시물굴에 와서 11월 26일 날 발각되고 이 안에 있었던 사람들 역시 다 학살된 곳입니다. 4.3 안에서 지역 주민들이 숨었던 이런 어떤 은신처가 있는 자연을 보게 되면 자연이라는 게 정말로 커다란 우주 어머니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주 어머니는 정말 다 이렇게 딱 안전하게 품어주잖아요. 그래서 그 겨울에 갈 데 없어, 오갈 데 없어 이 산으로 숨어들었을 그 사람들도 사실은 이 용암 동굴이라는 안에서 따뜻한 공기와 함께 안아 키웠다라는 이런 느낌을 사실은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목시물굴 말고도 이렇게 물장오리 쪽에 4.3 당시에 그 유격대들이 생활했던 이런 장소도 이렇게 장소를 찾아다닌 적이 있었는데 일부러 겨울에 갔어요. 겨울을 어떻게 났을까? 이렇게 해서 겨울을 눈 온 그 유적지를 계속 걸어가는데 바람은 칼바람 불죠. 이게 바른 눈이 푹푹 빠지면서 앞으로 나가기 힘들죠. 제주도는 또 돌이 많아서 정말 온갖 곳에 다 돌무더기 뿐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그 유격대가 숨었던 동굴을 찾았어요. 근데 그 동굴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더라고요. 따뜻한 기운이 샥샥 올라오면서 그때 느낀 게 역시 자연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을 키워주는 어떤 우주 어머니 같은 존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러한 4.3 유적들은 사실은 오늘 가본 곳도 보니까 되게 이렇게 점점 이렇게 장소를 찾을 수 없게 이렇게 없어지는 이런 느낌도 들어요. 예, 그런 걸로 볼 때 이런 4.3 유적지들은 좀 뚜렷하게 좀 보존할 수 있는 이렇게 위치를 이렇게 딱 잡아준다거나 이런 작업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적지를 보존한다라는 건 앞으로의 평화를 담보하는 것, 이 지난 역사를 잊지 않고 다시 또 이런 역사를 되풀이지 않게 하는 그 첫 발걸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